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 양군대에서 무역 흑자를 냈었습니다. 음. 근데 2년 동안 벌어진 현상을 보면은 2년 연속 중국에서는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미국으로 돈을 잘 벌던 회사마저 서서히 나빠지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추경이라던가 민생 예산들이 많이 풀려서 나올 것 같은데 음. 내수를 좀 타깃으로 하는 필수 소비재들, 대표적으로 담배 괜찮아요. 담배는 사람들이 줄이지 못합니다. 맨날 금연한다는 건 다 뻥이에요. 안 줄고. 네. 그리고 나라에서도 세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럼 뭐 하냐면 담배세를 더 늘리겠죠. 담배 가격 인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식들 중에 뭐냐면 수비 수임에서 공격이 가능한 회사들,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회사들입니다. 지금 전인구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세 이야기도 네. 해볼게요. 네. 지난주 7월 31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가까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관세율 15% 그리고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조성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협상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나마의 숫자를 맞췄다예요. 지금 무역 적자국 중에서 제일 관세율을 낮게 준 게 15%입니다. 네. 그 이하로 받을 수는 없었어요. 원래 정해놨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15가 최저다. 예, 그러니까 네. 15에서 15 받은 겁니다. 네. 그나마 다른 나라들 대비 많은 것들 개방을 요구했었는데 그거 대비 조선이라는 게 있어서 더 나쁘게 될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그거보다는 선방을 했고 그리고 3,500억 투자한다 했는데 그중에 1,500억이 우리나라 조선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자체도 조선 선박 건조 능력이 없어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가서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생산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주겠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이제 부품이나 원가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또 다시 부품사 공급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국내에 도는 사업이라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외교적 승리 정도로 봐도 될까요? 승리라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2주 뒤에 다시 이제 합의를 하겠다고 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정상회담 예, 하면서. 합의를 했는데 2주 뒤에 합의를 다시 하겠다? 뭐가 잘못 뭐가 있다. 여기서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전화 통화하다가도 관세율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니다. 예, 끝까지 지켜보고 2주 뒤에 확실하게 이제 문서로 도장 찍히는 걸 봐야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지금 가장 걱정들 하는 게 이제 방위비 분담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500억 달러 조성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방위비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오케이 안 하면 관세율 20%로 다시 올릴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날 트럼프가 자유롭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가지고 빨리빨리 대충 합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그날따라 되게 기분이 나쁜 상태로 협상회장에 와서 시비를 건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할 수 있겠죠. 어떻게 로비를 좀 할 수 있으면 백악관의 셰프한테 좀 로비를 해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밀가루랑 단 거 좀 많이 먹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우리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자동차야, 자동차. 자동차 우리가 원래 무관세였는데 15%를 때려 맞으면서 아니 일본은 2.5% 있었는데 15%가 됐다면 우리는 12.5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했는데 결국 조용히 해. 이래가지고 15%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가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현대차 기아 7월 미국 판매가 전년 대비 13.2% 오르면서 선구매 수요가 몰렸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차가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관세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는요, 미국 시장이 가장 주력 시장이었었고 네. 가장 큰 경쟁자는 일본 자동차였습니다. 네. 그럼 일본과 한국 자동차는 포지션이 굉장히 겹쳐요. 그럼 승부 볼 수 있는 건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보다 조금 더 싸게 뭐 아니면 조금 더 기능을 좋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었던 건데 관세 입장에서 말씀한 대로 약간 일본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불리하죠. 뭐 공식적으로는 15라 하더라도 그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좀 밸류 체인에 조금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음. 않을까. 음. 그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라는 거는 사람들이 경제가 좋을 때 사는 그쵸. 겁니다. 예.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잘 버텨만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음. 뭐 저번 주 금요일에도 나왔듯이 고용 지표가 좀 쇼크를 먹으면서 음. 이게 일자리에 충격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그만큼 소비를 줄이지 않겠느냐. 소비 데이터까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 소비까지 음. 줄어든다? 그런 상태에서 비싼 자동차를 산다? 음. 어려워지겠죠. 파이 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일본 차와 경쟁은 치열해지고 사는 총 파이는 더 줄어들고 음.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전인구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 높은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요? 네. 전 미국 얘기할 줄 알고 되게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 양 군데에서 무역 흑자를 냈었습니다. 음. 근데 2년 동안 벌어진 현상을 보면은 2년 연속 중국에서는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2년 연속 미국에서 흑자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어. 대한민국의 수출이 미국에 집중된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향 수출 회사들은 돈을 잘 벌었었고 음. 나머지 회사들은 너무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으로 돈을 잘 벌던 회사마저 서서히 나빠지겠죠. 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네.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기 방어주라던가 국가 음. 입장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네.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수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음. 이때는 내수를 살려서 다음에 호경기가 올 때까지 버텨보자.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뭐 추경이라던가 민생 예산들이 많이 풀려서 나올 것 같은데 음. 그랬을 때는 내수는 좀 살아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그 내수를 좀 타깃으로 하는 필수 소비재들 네. 대표적으로 담배 괜찮아요. 왜냐면 KT&G. 담배는 사람들이 줄이지 못합니다. 맨날 금연한다는 건 다 뻥이에요. 안 줄고. 네. 술. 예. 그리고 나라에서 또 세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럼 뭐 하냐면 담배세를 더 늘리겠죠. 담배 가격 인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담배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담배 회사들은 이때 슬쩍 담배 가격도 살짝 녹여서 올려요. 눈치 못 채게. 네. 그럼 담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마진이 좋아지겠죠. 왜냐면 음. 이런 회사들 아니면 먹거리.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식들 중에 뭐냐면 수비 수임에서 공격이 가능한 회사들.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식품 회사들입니다. 음. 식품 뭐 라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입맛이 비슷해서 매출의 변동이 없어요. 경제가 나빠도 라면을 먹고 경제가 좋아도 라면을 먹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품 회사들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넷플릭스라던가 드라마라던가 틱톡,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데 지금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타고 한국에 더 괜찮은 재밌는 음식 없을까?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수혜를 받는 또 음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출이 되면은 또 새로운 또 수혜주가 나오지 않겠나.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김밥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냉동김밥으로 많이들 예. 먹더라고요. 김밥 먹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건 자르는 게 아니라 배를 가른다던가 뭐 이상한 식으로 맞아요, 먹으면서 맞아요. 이게 좀 밈이 돼 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김 많이 팔리겠죠. 검은 만두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창의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담배는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계속 피울 거고 예. 그리고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으니 주가가 오를 거고 거기에다가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는 게 식품 회사인데 식품 회사 우리가 먹고 뭐 쓰는 거 말고도 수출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예. 뭐 대표적으로는 삼양이 있겠죠? 삼양식품은 주가가 10만 원에서 지금 140만 원이니까 와. 14배 올랐거든요. 네. 한 2년 동안. 그거는 너무 어렵고 이제 제2의 삼양을 찾아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냉동만두 세계 1위가 CJ 제일제당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냉동 피자 1위가 또 CJ 제일제당입니다. 햇반하면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CJ 제일제당이고 CJ. 만두나 이런 거 뭐 비비고 상품 이런 거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부 세계 1위가 풀먼이고요. 와.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 식품에서 또 미국에 지금 2공장, 3공장까지 지은 게 농심 공장이 있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다가 소스 공장부터 시작해서 긴 공장까지도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발 또 이제 호재들이 나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식품 회사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자, 한미 관세 협상이 합의된 같은 날에 미국 연준도 5차례나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되게 주가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저도 음. 약간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아.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음. 정말 많이 내려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연준 의원 중에 2명이 32년 만에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도 사임을 했고, 이러면서 9월 달에는 진짜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25bp 아니고 50bp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원래는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을 다 예상을 했었어요. 네, 채권 네. 시장에서. 그랬는데 지금 나온 게 2번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금요일 날 고용이 무너졌어요. 이렇게까지 취업이 안 된다고,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그 저번 달에 나왔었던 게 한 14만 정도로 취업이 돼 있다, 고용이 떴다라고 봤는데, 일자리 떴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14,000개. 90%가 허위였던 거죠. 네. 이러면서 고용이 심각하게 안 좋구나. 그럼 좀 있으면 소비도 안 좋겠구나. 그럼 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겠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생겼구나.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저렇게 금리를 높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bp냐 50bp냐 정도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제가 보는 시나리오에서는 관세라는 변수가 또 있어요. 8월 1일부터 이제 관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까 뭐 현대차 얘기도 했듯이 네. 다 당겨서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겨서 구입하니까 재고가 좀 불필요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관세가 올랐다 하더라도 기존에 쌀 때 사온 그 물건을 가지고 계속 팔아먹을 거예요. 한 달, 2달 정도 팔고 나면은 이제 한 10월부터는 이제 재고가 다 떨어졌죠. 비싼 관세 물고 이제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입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소비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내리는 금리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경제는 나빠지는데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더 괴로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50bp? 저는 지금 소비 지표가 내일 나오거든요. 네. 만약에 소비 지표까지 무너지면은 50bp 가능성이 있는데 8월 달에는 그게 없으면 회의가 없습니다. 그럼 8월 달 지표까지 한번 더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8월에 한번 나오고 9월 초 나오는 거까지 보고 나서 들어갈 거니까 아마 좀 8월에 CPI까지 충분히 보고 나서 판단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50bp 가능성이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그 이사도 한 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편이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한 가지 요소로 좀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전쟁, 또 유가 급등, 환율 변동 엄청 이제 미국도 혼란하잖아요. 근데 게다가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나 배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우선은 항상 뭐 러시아와 전쟁이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시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로 뭐가 벌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 가지고는 좀 시장이 믿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가 공세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점령한 영토들을 보면은 꽤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다음 주나 요번 8월쯤 끝나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핵심 지역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거의 항복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수출하고 있는 것들, 곡물 수출길이나 이런 게 많이 네. 막히게 되거든요. 전쟁에서 더 지면은. 그러면 이게 물가를 올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이게 제재를 했는데도 버티는 이유가 석유를 몰래 팔아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인도한테 싸게 팔았습니다. 환적해서. 근데 지금 이번에 인도를 관세로 막 괴롭히면서 러시아 석유 사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인도는 대항하고 있죠. 살 거다 막 이러고 있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오히려 이게 더 판이 커지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경제 흐름을 쭉 살펴보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화폐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여지를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기준금리도 하락하고 그리고 돈이 들어갈 때가 이제 이쪽이 더 되지 않을까. 침체가 오면은 네.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네. 이 자산 가격은, 이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5년 기준으로 보면요.
5년 동안 미국의 본원 통화, 중앙은행이 돈을 뿜어낸 게 72% 정도 돼요. 네. S&P 500이 딱 그 5년 동안 76%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78% 정도 오르고 금이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푸는 만큼 자산이 오르더라. 비트코인은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870%가 올랐어요. 네.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산 반열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돈을 푸는 거에 따라서 자산들 가격이 올라갈 거라 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미국의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소비도 침체가 된다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해서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돈을 풀어야 돼요. 아시아 국가가 어려워지면 왜요? IMF로 SOS를 칠 수도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아까 같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로 먹고 살았는데 미국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나라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요. IMF 도와주세요. 이런 국가들이 아시아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미국은 다시 또 달러를 발행해서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 유동성을 늘려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거에 비례해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이런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관세라는 게 정말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인플레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침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두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라 그럴 때는 현금 한 절반 정도 들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좀 나아요.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 네. 현금 절반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좀 더 올랐어요. 그러면 그래도 50% 들고 있었으니까 이걸 또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또 택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후회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반반 전략 좋아합니다. 현금 50, 주식 50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가지고 코인은요? 코인도 그 주식 안에 들어가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네. 투자 50, 현금 50 정도의 비중으로 들고 가는 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인구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